세계대전과 같은 범국가적인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진 않았으나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각국의 전투기 개발 사상이 재정립된 시기에 탄생하게 된 3세대 전투기. 갈수록 진보된 미사일, 레이더, 항공 전자장비가 개발되면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미사일로 적기를 격추해버리는 BVR 개념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중거리 교전의 매력에 사로잡힌 소련은 이 전투기를 탄생시키게 되는데요. 소련의 3세대 전투기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소련의 3세대 전투기는 나토 코드명 플로거 미그-23입니다. 소련의 미코얀 구레비치 설계국에서 제작된 미그-23은 미군의 F4 팬텀2에 자극받아 야심차게 개발한 기체인데요. 이전 모델인 미그-21과 비교하자면 훨씬 우수한 BVR 능력과 개량을 통해 소련 전투기 최초로 룩다운, 슛다운이 가능한 레이더를 장착해 자극제였던 F4 팬텀2가 사용하는 중거리 미사일 AIM-7 스페로우에 대응하는 R-23 미사일을 장착하게 된 미그-23은 말 그대로 진보된 전투기의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련은 미국의 장거리 공격 능력과 미사일 운용 능력에 자극받아 미그-23을 개발했지만, 반대로 미국은 미그-19와 미그-21과 같은 소형 전투기의 활약을 보고 F-16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라이벌의 순기능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서로의 자극제가 된 두 나라. 그렇게 이를 갈며 만든 소련의 미그-23은 4세대 전투기들이 개발 배치되기 전까지 소련군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뛰는 소련 위에 나는 미국이 있다고나 할까요? 1982년 이후 소련 공군에서 발간한 논문에서 미그-23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미그-23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팬텀보다 선회율과 상승 성능이 우수하지만 F-15를 상대로는 거의 우월한 부분이 없으며 F-16을 상대로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열세하다. 최대 속도가 MLD 기준 마하 2.34에서 2.35로 단발 제트 전투기 중에서 미국의 F-106과 함께 가장 빠른 전투기로 알려진 미그-23. 미그-23은 소련이 이를 갈아 만든 만큼 걸작 수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과의 스코어전에서는 사실상 참패의 수준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역전하려 하면 멀어지고 다시 따라잡으려 하면 멀어지는 소련의 전투기. 미그-23 이후에 등장한 다음 전투기는 미국을 앞지를 수 있었을까요? 미그-23 이후 등장한 나토 코드명 폭스백 미그-25. 국토가 가장 넓은 나라인 만큼 감시해야 할 구역이 넓었던 소련은 이미 수호의 9와 같은 고속 요격기를 개발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소련의 요격기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높이에서 정찰기를 이용해 소련을 살살 긁기 시작하는데, 가뜩이나 바짝 약이 올라있는 소련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은 미국이 최신형 초고속 고고도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가뜩이나 정찰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초고속 고고도 폭격기라니. 소련은 첩보 입수와 동시에 이에 대응할 초고속 요격기를 빠르게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미그-25. 하지만 반전은 따로 있었으니 미국의 개발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 그래도 소련은 그 덕에 역대급 속도를 보유한 전투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미그-25는 애초 목표를 속도에 올인한 전투기로 운용 한계상 마하 2.83이라는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속도를 낼 수 있는 전투기는 별로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뭐든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있듯이 속도를 얻은 미그-25는 속도의 모든 능력치를 올인하다 보니 연료 소모가 심하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엉망진창의 연비와 오지 기동 한계라는 우울한 기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알 리 없던 서방 국가는 어느 날 이집트 부근에서 포착된 레이더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레이더에 무려 마하 3.25의 속도로 이동하는 미그-25를 포착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이후에도 시리아 공군의 미그-25가 이스라엘 공군의 F-4E의 추격을 따돌리며 도망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자 미국의 발등엔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넘사벽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하자 F-15의 개발을 서두르게 된 미국. 그러나 여기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으니 레이더의 마하 3.25의 속도가 포착된 그 당시 서방 국가들만큼이나 간담이 서늘했을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그-25 조종사였습니다. 레이더의 마하 3.25라는 속도가 포착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조종사가 레드존 상태로 레이더에 걸린 상태에서 최고 속도로 가속한 것이었으며 F-4E를 따돌렸던 시리아의 미그-25기는 이걸 타고 살아 돌아온 것이 기적일 정도로 엔진 상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실이 밝혀진 데에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1976년이 되어서야 밝혀졌는데요. 1976년 소련의 체제에 학을 뗀 방공군 조종사 빅토르 벨렌코 중위가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이 진실은 밝혀졌다고 합니다. 망명하면서 몰고 온 미그-25는 CIA에 의해 분석이 되었고 결국 분석을 통해 밝혀진 진실들은 미국과 서방 국가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에 따라 미국은 소련 전투기들이 룩다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아낸 뒤 B-1A의 개발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훗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그-25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당시에 느낀 미국의 위기감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 때 느꼈던 충격과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얼마나 혼란했으면 훗날 이때 벌어진 일들과 관련해 빚어진 오해와 그로 인한 충격과 공포를 주제로 파이어폭스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전투기가 개발되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비록 비하인드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미그-25의 고속 성능만큼은 찐인 이유가 마하 2.3에서 2.5를 기준으로 F-15와 비교했을 때 F-15의 최대 속도는 외무 무장 없이 클린 상태의 수평 비행 최대 속도이지만 미그-25는 실제 운용 속도라는 점에 따라 요격기로서의 고속 능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하는 만큼 생산량 역시 많았던 미그-25와 관련된 일화는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일화와 같이 제4차 중동전쟁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공군에 대여된 미그-25는 이스라엘 공군의 F-4E를 쉽게 따돌리는 것은 물론 욤키푸르 전쟁 이후에는 시리아에 공급돼 이스라엘 공군의 RF-4E를 요격하는 데 동원되었으며 걸프전에서는 이라크군의 미그-25기가 미국 해군의 FA-18C 호넷을 격추해 베트남 전쟁 이후 유일한 소련제 전투기에 의한 미군 전투기 격추 사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97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전투기들로서는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미그-25 고고도 요격용으로 만들어졌기에 서방권 기종들보다 압도적인 추진력과 엔진의 힘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한켠에선 F-14와 F-15 등과 비교하면 속도만 빠르고 실제 전투 성능은 떨어지는 실패작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소련과 같이 광활한 영토를 지키면서 폭격기를 잡는 요격기로서의 목적으로는 적합하다는 평과 잠시였지만 미국을 앞질렀다는 점, 한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허를 찔렀다는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꽤 남는 장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진 정찰기로서도 활동한 미그-25는 후에 여러 파생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본의 아니게 프레임 씌워진 첫 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후속기인 4세대 미그기를 등장시킨 것만 봐도 미그-25는 성공한 기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세대 소련 전투기 미그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소련, 러시아 하면 빠질 수 없는 전투기가 있죠. 수호이, 3세대 소련 전투기 수호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